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림은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꿀팁은 야무지게 챙겨오는 지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르신이나 부모님께서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통장에 돈이 조금 있어서 기초연금은 안 될 거야. 집 있으면 기초연금 안 된다며? 국민연금 조금 받는데 그것 때문에 당연히 탈락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으니까 평생 못 받겠지? 그런데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계산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1억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통장에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못 받지? 옆집은 받는다는데 왜 나는 탈락이지? 부모님이 예전에 떨어졌다는데 다시 확인해 봐야 하나? 이런 분들은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통장 잔고와 소득 인정액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위험한지, 1억 원은 정말 탈락 기준인지, 집이나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2026년 7월부터 바뀌는 중요한 제도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꼭 알려주고 싶은 꿀팁들은 댓글로 꼭꼭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살림 노트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장에 이 금액 이상 있으면 기초연금 바로 탈락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기초연금이 통장 잔고 하나로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통장 잔고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그리고 재산까지 모두 함께 봅니다. 월급 같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예금이자, 집이나 땅 같은 일반 재산, 자동차, 회원권,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종합해서 계산합니다. 이걸 한 달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어르신이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소득처럼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로 볼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매달 월 247만 원을 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금, 집, 자동차 같은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해서 월 소득처럼 환산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없어도 소득 인정액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기초연금 바로 탈락할까요? 정답은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금융재산은 먼저 2천만 원을 빼고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예금이 1억 원 있다면 그중 2천만 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을 재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 소득처럼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면 대략 한 달에 26만 원 정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바로 탈락한다고 말하면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통장 예금만 있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부터 위험할까요? 다른 소득도 없고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정말 금융재산만 있다고 단순 계산하면 단독 가구는 약 7억 6천만 원 정도부터 2026년 선정 기준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약 12억 원 정도부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통장 예금만 딱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작은 일자리 소득도 있고 차도 있고 예금 이자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통장 말고 어떤 걸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분들은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많이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손해니까 국민연금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납부해서 받는 중요한 노후 소득입니다.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어도 국민연금 자체를 줄이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집은 재산으로 계산되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 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그리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 재산액으로 빼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집값도 보통 매매가 그대로가 아니라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집값이 올랐거나 예금과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이 부분은 꼭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재산처럼 천천히 계산되는 게 아니라 훨씬 불리하게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되는 경우 등은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등록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관련 차량 등은 일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회원권입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회원권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회원권은 생각보다 기초연금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산 거고 요즘은 쓰지도 않는데요. 팔려고 해도 요즘은 팔리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회원권 가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회원권은 기본 재산 공제를 하지 않고 월 100% 소득 환산율로 적용될 수 있으니 예전에 가입한 회원권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사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자라고 해서 부모가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녀 집에 공짜로 살고 있으니 그만큼 임차료 혜택을 보는 것으로 계산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집에 거주하면 월 39만 원의 무료 임차 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억 원이면 월 45만 5천 원, 8억 원이면 월 52만 원, 10억 원이면 월 65만 원 정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돈이 많아서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갑자기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통장에서 큰 돈을 빼서 없애면 괜찮을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일부 차감 후 기타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채 상환,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인정되는 지출도 있지만요. 개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큰 돈을 옮기거나 증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신청입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무조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8월에 만 65세가 되신다면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 꼭 챙기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급희망 이력관리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하는 경우에 나중에 받을 수 있을 때 다시 알려주세요 하고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걸 신청해두면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해서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부터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예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받다가 수급권을 잃은 분들 중에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신 분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로 다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떨어졌던 분들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되어 있나요?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 일을 하셔서 소득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 이제 일을 그만두셨거나 소득이 예전보다 줄어드신 분들, 예전에는 예금이 있었지만 병원비나 생활비로 많이 줄어든 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셔서 집안의 상황이 달라진 분, 집값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진 분, 예전에 탈락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신 분, 기초연금은 한 번 떨어졌다고 평생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내 형편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됐는데 올해는 될 수도 있고 올해는 안 됐는데 또 내년에는 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현재 받고 계신 분들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 아무 변화 없이 계속 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금액이 줄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나는 이미 받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넘기지 마시고 내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가끔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가장 정확한 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둘째,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연 4%로 계산한 뒤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셋째, 단순히 예금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단독 가구는 약 7억 6천만 원, 부부 가구는 약 12억 원 정도부터 선정 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하지만 실제로는 예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근로소득, 집, 자동차, 회원권, 부채 등을 모두 함께 봅니다. 다섯째, 2026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여섯째, 2026년 기준 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승마, 요트 같은 회원권은 기초연금 계산에서 매우 불리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자녀가 부자라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 명의의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무료 임차 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아홉째, 예전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끝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달라지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번째, 예전에 탈락하신 분들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특히 2026년 7월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록자 중 새롭게 가능성이 확인된 분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자동 지급은 아니고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정말 몰라서 놓치면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한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차이가 어르신들 생활에서는 또 장보기 한 번, 병원비 한 번, 약값 한 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통장에 돈이 조금 있어서 안 될 거야. 예전에 떨어졌으니까 평생 안 될 거야. 이렇게 단정하시고 다시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셔야 할 건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통장 잔고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 소득 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한 번 떨어졌다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중에서 예전에 기초연금에서 떨어졌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꼭 한번 여쭤보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해 두셨어요? 이 한마디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다시 확인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내용은 혼자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어르신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부모님께 꼭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또는 휴대폰이 어려운 어르신 그리고 예전에 탈락하고 포기하신 어르신 분들께는 이 영상 하나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림은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꿀팁은 야무지게 가져오는 지호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